안녕하세요. 공대뉴 엑셀 천재입니다. 텀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자동화 서식 만들기 두 번째 응용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질문 사항을 모아 예제를 준비했어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원래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대소문자를 통일해서 보고서에 적용하는 방법, 또 두 가지 이상 시트의 데이터를 함께 불러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품명 조회뿐 아니라 옵션까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댓글 중에 교재에 해당 내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예제이긴 하지만 교재에는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완성본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조회 시트에는 상품명과 옵션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입력된 이 두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A센터, B센터 시트에서 각각 추출이 돼서 이 조회 시트의 화면 오른쪽에 하나의 표로 나타나는 구성입니다. 여기서 A센터 시트를 보면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긴 하겠지만 입력된 데이터들이 모두 대소문 구분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죠. B센터 시트 역시 대소문 입력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조회 시트에는 상품명과 옵션이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되던 지정된 조건을 받아서 화면 오른쪽에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이렇게 통일된 형태로 보여줍니다. 예제는 서식만 남겨두고 수식만 삭제한 상태예요. 함께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이사셀을 선택하고 Q, 탭키를 눌러서 쿼리 함수로 입력을 시킬게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불러올 데이터 범위죠. 먼저 A센터 시트에 B2부터 2열까지 지정을 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A센터의 데이터 행이 추가될 것을 생각해서 2열의 행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쉼표 두 번째 인수 자리죠. 쿼리문을 입력할게요. 쿼리문을 입력할 때는 더블 커테이션으로 가장 첫 번째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줄지 셀렉트문을 사용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쿼리문 사용한 거 기억하시나요? 가져올 열 이름을 이렇게 B, C, D, E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B, C, D, E 전체 열을 다 가지고 왔죠. 내가 지정한 이 데이터 범위에 전체 열을 가지고 오겠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열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별표,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과는 동일하죠. 이제 조건문을 넣어줄게요. 쿼리문 두 번째, 외열절, A센터 시트에 C열에 입력된 상품명 중에서 포함되는 문자를 찾을 거예요. 컨테인, 조회 시트에 이 C사셀에 입력된 상품명을 찾을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정값이 아닌 C사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받을 거기 때문에 셀을 참조시켜 줄 거예요. 셀을 참조시킬 때는 싱글 커테이션, 더블 커테이션, 앰퍼센트, C사셀, 다시 앰퍼센트로 연결하고 더블 커테이션, 싱글 커테이션으로 닫아줄게요. C사셀에 입력된 이 립이라는 상품명이 포함된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제가 C사셀에 대문자로 립을 입력을 했더니 추출되는 데이터 역시 대문자로 입력된 립 제품이 나타났죠. 보시면 A센터에 립이 소문자로 입력된 것도 있고 대소문자가 섞인 것들도 있고 이렇게 대문자로만 입력된 것들이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죠. 이 중에서 대문자로 입력된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했죠. 조건절을 수정을 해볼게요. F2키를 눌러서 이 C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이때 이 C열의 데이터를 대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문자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로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센터의 이 C열을 다 대문자로 내가 소문자로 썼던 뭐 대소문자를 섞어 썼던 다 대문자로 보겠다라고 해서 대문자로 입력한 C사셀 맞는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대소문 구분 없이 전체 립이 추출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이 립이라는 제품을 대문자로 쓸 수도 있지만 소문자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을 하면은 내가 조건을 이 C열을 다 대문자로 보겠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시사셀도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소문자로 입력을 하던 대문자로 입력하던 뭐 섞어서 입력을 하던 다 대문자로 받겠다라고 해서 이 시사셀도 어퍼 함수로 감싸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문자로 섞어 쓰던 소문자를 쓰던 상관없이 립 제품이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지금 이 C열에 입력된 이 제품명이 포함되면 데이터를 찾아왔는데 지금 이 D열에 입력된 이 옵션 색상이 일치하면 이 CO셀에 색상을 입력을 해서 또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볼게요. F2키를 눌러서 외열절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죠. AND 함수로 이어줄게요. 조건을. D열에서 역시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느냐? CO 셀이죠. CO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포함하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여기 대문자로 옵션명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옵션이 대문자로 입력된 제품 하나만 화면에 보여줬어요. 제품도 역시 소문자, 대문자, 뭐 대소문 섞인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여기도 D열을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대문자로 입력을 하던 소문자로 입력을 하던 CO셀에 입력된 모든 값을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받아라 라고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옵션이 대문자로 입력이 되었지만 립을 포함하면서 색상이 붉은색인 레드 옵션까지 조회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어퍼 함수를 사용하던 로어 함수를 사용하던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던 간에 이 받을 열과 검색 값을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대문자로 통일해서 값을 받아오긴 했지만 이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시트에 입력된 그대로의 데이터가 불러와지죠. 보여지는 데이터도 형태를 통일해서 보여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뿌려주는 셀렉트 절을 수정을 해볼게요. 전체 열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했는데 열을 각각 풀어줄게요. B, C, D, E 열을 가지고 올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죠. B열을 가지고 올 건데 B열의 데이터를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통일해서 보여줘. 그리고 C열, D열에 입력된 데이터도 대소문 구분이 제각각이죠. 한번 C, D는 소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로어 함수를 사용해서 C열과 D열을 묶어줄게요. 2열은 수량이라서 그대로 나타낼게요. 그럼 좀 뒤죽박죽 입력된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B열은 대문자, 그리고 C열은 다 소문자로, 그리고 D열에 입력된 옵션 값도 다 소문자로 나타났어요. 표의 헤더를 보면 제목에 내가 사용한 함수가 그대로 붙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쿼리 함수의 마지막 인수 자리에 헤더를 인식시키거나 생략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인수 자리에 헤더를 생략하는 펄스 숫자 0을 입력을 해볼게요. 뭔가 이상하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숫자 1을 입력해서 보시면 이 셀렉트 절에 내가 사용한 이 함수와 헤더 값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헤더를 생략하겠다라고 해서 숫자 0을 입력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표의 제목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내가 사용한 함수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레이블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쿼리문의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레이블, 이 셀렉트 절에 사용한 이 B, C, D, E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일게요. 레이블, 대문자로 보여주는 이 B열은 레이블을 어떻게 인식하겠다라고 해서 뒤에 싱글 커테이션으로 표의 제목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로 받은 이 C열의 표의 제목은 프로덕이라고 입력을 해주죠. 그리고 D열도 D열은 옵션이었죠. E열은 재고 수량 이렇게 레이블절을 사용해서
표에 머리글 항목까지 직접 지정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A센터의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B센터도 있죠. B센터 시트에서 이 데이터도 같이 이 아래 리스트 형식으로 누적돼서 같이 보여줄 수 있게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로운 시트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배열로 두 표를 하나로 합쳐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서울의 지역, 뭐 강남, 종로, 신촌 이렇게 세 곳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다가 경기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기 지역을 네 곳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테이블을 이제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자, 옆에 셀을 선택하고 는 해서 서울 지역 세 곳만 쭉 드래그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배열로 받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어레이 포뮬러 함수를 적용을 시켜줬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괄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는 중괄호 서울의 이 세 지역을 쭉 드래그를 해주고 다시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보시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레이 포뮬러를 사용해서도 배열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서 이 아래 경기도에 있는 이 네 가지 지역도 배열로 받아볼게요. 서울과 동일하게 경기 지역도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로 묶어줄 건데 이렇게만 사용하면 오류가 나타나요. 오류가 나타나죠. 이 두 개의 배열을 이 서울 지역과 이 경기 지역을 있는 배열을 또 하나로 합치는 배열을 받을 거예요. 앞뒤로 중괄호를 입력하고 여기서 이 두 표를 연결할 건데 콜론을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형태로 이어져요. 이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을 하나의 배열로 받을 건데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리스트 형태로 이어지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참고로 행이 아닌 난 열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 말고 쉼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쉼표를 사용할 때 보시면 방금 이 메시지 보셨죠? 행 크기가 일치하지 않다고 나와요. 우리가 열 형태로 받을 때에는 이 크기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3곳, 경기에는 4곳을 받았죠. 그래서 이 범위를 3곳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리스트 형태로 해서 A센터, B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줄 거죠. 지금 이 형태로 받을 건데 이 하나의 각각의 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는 A센터의 커리문이 될 거고 이 B센터의 커리문이 대체할 거예요. 자, 다시 조회 시트로 돌아올게요. 수식 입력줄을 좀 넓히고 A센터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를 하나의 배열로 묶습니다. 이게 아까 서울 지역이 되는 거겠죠?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수식이 길어지면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Alt Enter를 누르면은 줄바꿈이 돼요. 여기서 컨트롤 V로 커리문을 붙여줄게요. 위에는 서울 지역, 밑에는 경기 지역이 되겠죠. 실제 우리 예제에는 위에는 A센터, 그리고 이 밑에는 B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커리문에 불러올 데이터 범위를 아래 커리문은 B센터로 변경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 두 배열을 잇기 위해서 앞뒤로 중괄호 써줬죠. 그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A센터와 B센터 커리문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A센터와 B센터의 각각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커리문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B센터의 데이터가 헤더까지 같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커리문이죠. B센터에서 가져온 이 커리문의 레이블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해서 머리글을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굳이 이 마지막 헤더 옵션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레이블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헤더 옵션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명이나 옵션명에 내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던 문제없이 조회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 각각 이렇게 A센터와 B센터에 재고가 몇 개씩 남았는지 총 재고 수량을 요 아래 검색란 아래에 계산을 해볼게요. 유니크 함수로 오른쪽에 나타난 데이터의 위치에서 고유 항목만 뽑을게요. 그리고 옆에는 sumif 함수로 A센터에 몇 개의 재고가 있는지도 계산을 해볼게요. 찾을 범위, 찾을 값, 계산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B센터의 총 재고 수량도 계산을 해줬어요. A센터의 총 재고 수량 42개, B센터의 41. 잘 계산이 되었죠? 깨진 서식도 복사해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응용편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 상품명에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되던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되던 난 이걸 대문자로 받아서 이 조건을 찾는 열이죠. 이 C열도 대문자로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받아서 데이터를 뿌려주는데 뿌리는 값은 대문자로 통일해서 뿌려라. C와 D열은 소문자로 통일해서 뿌려라 라는 조건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A센터를 불러오는 쿼리문 하나, 그리고 아래는 B센터 시트에서 불러오는 쿼리문, 두 번째 쿼리문입니다.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두 개의 배열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수에 맞춰서 교차 서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전에 조건부 서식으로 다루었었어요. 해당 영상 링크 걸어둘게요. 그럼 질문사항을 모아 또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